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심화 185페이지 심화 사례 한번 보면 그 1번 보면 갑은 그가 소유하는 X토지의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누가 지상권자입니까? 을이. 그게 을이 지상권자다. 1번 갑니다. 옳은 거 찾는데, 갑은 토지 소유자죠, 그지? 을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끊고 을의 뭐 없이는 승낙이 없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제3자를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가장 정답 1번. 그럼 2, 3, 4, 5는 틀렸는데 2번은 기간이 만료한 때 끊고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시가로 파세요다. 토지 소유자죠. 갑은 지금, 그지? 갑은 뭐 하세요? 파세요 하더라도 을은 어떤 경우나 이런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원칙은 뭐?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다. 그럼 어쨌든 파세요 하면 원칙은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 다음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걸 방해할 수 없지만 특이하게 없더라도 X토지 사용에 적당한 상태에 유지토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OX, X.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자는 직접 집에 직접 쓰거든. 그래서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면 지상권자가. 그럼 설정자는 관여하지 않을 무슨 의무? 소극적 의무. 그치?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4번 갑과 을 간에 을이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 특약한 경우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상권의 양도 임대는 절대적이다. 금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양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있는 경우 을이 갑의 뭐 없이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5번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됐습니까?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하여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전환권을 설정하고 등기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딱 요렇게 중개사가 요 길어도 완전히 중개사 스타일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2번. 자, 2번 갑니다. 을은 주어 항상 이럴 때 을 동그라미 딱 하고, 그지? 갑토의 건물 소유의 지상권 설정받았다.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설명 중 옳은 것. 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왜냐면 아까 지상권의 양도 토지인데 절대적이다. 이렇게, 그지? 금지할 수 없다 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 을에게 토지 인도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러면 이거는 2번은 X토지를 양수한 자, 이게 핵심이죠. 주어. 토지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건 토지 이전받은 양수인이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다시 뭐?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다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무슨 권자에게? 지상권자에게 토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되기 전까지는?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것이. 그래서 요게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 그게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뭐를 이전받은 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새로운 토지 소유자. 그럼 지상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 바뀌어도 지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 말이 되네. 그래서 2번 맞다. 3번 을이 약정한 치료 1년 6개월 연체한 경우 소멸 몇 년이 연체해야 됩니까? 2년.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는 지상물이 현존 만료 소멸, 핵심 단어는 뭐? 만료 소멸하면 무슨 반 안 했다? 위반 안 했다. 이런 경우는 현존하면은 을은 계약갱신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4번. 전세권은 정하지 않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상권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노? 그렇지. 30년, 15년, 5년 최단기간
그럼 지상권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게 해서 5번 조심해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3번 한 보면 갑이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갑니다.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갑이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 그럼 이거는 무슨 경매? 네? 일괄 경매.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무슨 납? 완납. 자, 이거는 무슨 경매하거나 일괄 경매하거나 안 가면 뭐만 실행? 토지를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철거. 반드시 이거는 뭐한다? 철거. 그래서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무슨 경매하든지 일괄 경매하든지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철거. 그 다음에 2번 을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동일한 상태에서 뭐한 상태에서 건물의 무슨 건 저당권이 실행되어 됐습니까? 갑이 건물을 받고 경락받고 경락되면 완납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러면 만약에 건물 철거 청구하더라도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지상권을 가지고? 법정지상권. 역시 갑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끊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거 몇 조 법정지상권? 305조. 몇 조? 305조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2번은 몇 조? 366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2번, 3번은 무슨 지상권? 법정. 그럼 4번도 무슨 지상권? 갑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하면 이건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한 경우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이건 무슨 법? 관서법. 5번도 무슨 법? 관서법. 갑. 맞습니까? 예. 그래서 3번 요거 체크해놔야 되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하면은 1번은 건물은 반드시 뭐하고? 철거. 2, 3, 4, 5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에 대해서 무슨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 안 하는 것 이렇게 안 하고 요것처럼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것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다시 2, 3, 4, 5는 건물 철거에 대해서 무슨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1번은 건물 철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갑 소유의 X 토지와 지상 Y 건물 중 끊고 Y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 B 소유가 되었고, 자 B는 무슨 지상권? 빨리 법정지상권자.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이전 격려하였다. 지상권은 그럼 요 4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아까 그럼 5개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몇 개? 5개지. 옳은 것.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 건물만을 매도하며 의사표시 해석해야 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 양도에 대한 판례가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C는 여전히 B에게 지상권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C는 어쨌든 A와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C는 B를 뭐하여? 대위하여 A에게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하고 난 뒤에 다시 누가 앞으로? C 자신 앞으로 이렇게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답. 3번 현재 지상권 등기업소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B. C는 지상물 무슨 자? 소유자. 그 다음에 C는 A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한 뒤에 이전해야지. 됐습니까? C는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OX, X 법정지상권 지금 누구? B. C는 지상물 소유자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뒤에 지문은 맞다. 근데 5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리냐면은 여러분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아도 양수인은 아까 토지 소유자는 의무 양수인은 약점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고, 근데 C는 A에게 무조건 지료는 지불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누구? B. 그래서 C는 B를 뭐하여? 대외하여 등기해갖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 지상권 등기 이전 안 받아도 아직까지 A는 C에게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5번은 무슨 건? 전세권. 2번 틀렸는데 지상물 매수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렇게 나와야 한다. 무슨 물 매수 때문에 틀렸다? 지상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안 되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는 똑같이 형성권이지만 형성권 강행규정이지만 지상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지 않다. 부속물 매수는 뭐다? 까다롭다. 동의, 매수. 그 다음 무슨 성?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그래서 성질은 똑같이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지만 지상물 매수는 뭐하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그럼 지상물 매수는 항상 어디에서만?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에서. 전세권과 그냥 임대차에서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래서 5번에 틀린 거는 몇 번? 2번. 그 다음 6번 가는데 6번 옳은 거. 여러분 을은 갑소유건물의 그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받았다.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여러분 을은 만약에 물가가 갑자기 굉장히 어떻게 떨어졌다든가 이런 게 하는 경우는 시세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간 중에도. 그래서 을은 일단 금액에 대해서 감액 청구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럼 1번 맞고 2번은 을은 제3자의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등기 아니죠. 양도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소멸한 경우 하고 한 경우? 소멸 전세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여러분 건물과 토지는 다릅니다. 건물에만 있는 거 최단기간 몇 년? 1년과 법정갱신. 토지에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기간 땡 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슨 갱신 없다? 법정갱신 없다. 어디는? 토지에서. 건물은 최단기간 몇 년? 1년. 1년보다 짠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그 다음 무슨 갱신? 법정갱신.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을이 사망하면 전세권은 상속되지 않고 아니죠. 상속된다. 전세권, 임차권, 담보 다 상속됩니다. 재산권이다. 그지?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짱중력 잘 냅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시험에도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 명의 전세권 설정해 줬다.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갑 건물에 누가 전세권? 을. 그 을은 자신의 전세권 병 명의 전환권 설정해 줬다. 옳은가? 다시 갑을 병으로 갑니다. 누구 건물에? 갑 건물에 누가? 을이 다시 누구? 병.
가벌병 이렇게 주로 갑니다. 쭉 읽으면서. 가벌병 나오면 줄부터 세운다. 무슨 병? 가벌병. 을의 기간을 만료하면은 전세권의 용익적 권능 말소 등기 없이도 뭐한다? 소멸. 맞죠? 핵심 단어. 무슨적 기능? 용익 물권적 권능은 기간 땡 하면 무조건 뭐합니다? 소멸.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는 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맞죠? 법정 들어가면 뭐 없이 변경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억님 맞고, 병은 지금 저당권자잖아요. 무슨 건? 병의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피담보책을 수반하여 뭐 할 수 없다? 양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을의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없고, 전세금 돈을 무슨 압류해가지고 무슨 대위해야지? 물상대위.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형, 니은, 리얼.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담보물건 갑니다. 담보물건. 자, 1번 갑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인데, 채권인 변제, 완무라 하면, 담보물건은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지? 변제로 하면은 담보물건은 뭐한다? 소멸. 이걸 부종성이라죠. 1번 무슨 성? 부종성. 2번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이전한다. 이건 뭐? 수반성. 그 다음 물상대위 하려면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상 뭐, 집이 불났다. 저당권자의 집이 불났다.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화재보험금을 저당권자가 가져오려면은 자신이 압류하든지 다른 사람이 미리 뭐 해야? 압류. 누가? 소유자가 가져가기 전에 미리 해. 그래서 물상대위 하려면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뭐? 필요. 근데 압류하는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OX, X.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일부가 변제로 뭐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건 전부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죠? 이거 불가분성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은 담보물건이지만 물상대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유치권자는 무식해서 무슨 대위 없고 물상대위 없고 그 다음 또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순위 없고 되겠습니까? 근데 유치권은 별제권은 있다. 무슨 권은 있다? 별제권. 하고 또 경매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는 뭐 환가를 위한 경매. 2번 뭐 물상대위 가지지 않는 건 무슨 건? 아까 유치권. 그지?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유치권. 5번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3번을 뭐라노?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말 쓴다. 간이변제 충당. 물건 하면 경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는 채권자가 그 물건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 돌려주는 거 그걸 무슨 변제 충당? 간이변제.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꼭 기억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의 이런 말로 하면 유익비가 와야 된다. 4번에 5번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의 하면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는 들어간 돈 전부 달라 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됐습니까?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하면 무슨 비가 와야 되고? 유익비. 필요비는 들어간 돈 전부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유치권 옳은가?
옳은 거니까 다 보겠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끊고 그 목적물에 관해 승립한 채권. 자, 점유한 뒤 승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점유하고 나서 나중에 수리했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유치권은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지만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잘 나오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그럼 이거 가로해라.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가로하면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만약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는 점유권에 기해서만 되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에 기한 무슨적 청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OX, X. 그 다음에 승낙 없이 보존은, 자, 보존에 필요한 때, 다시 뭐 보존에 필요한 때는 뭐 없이도 승낙 없이도 있다. 보존에 필요한 때는 뭐 없이 승낙 없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유익비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거기 핵심은 뭐를 인정한 경우?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다른 말로 기간을 뭐 허여하면은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와, 무슨 기간 됐기 때문에? 변제기.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1번, 2번. 자, 2번은 여러분 옳지 않은 건데, 2번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는 뭐를 위한 경매라고 그랬노?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하면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유치권에 행사하고 있어도 무슨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되려면 어떻게 되노? 법원의 절차.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뭐 법원의 절차 압류, 감류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 뭐 소송 제기 이렇게 해야 무슨 시효의 중단? 소멸. 그럼 요거 잘 나옵니다.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다시 뭐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무슨 시효?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오직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상단 담보를 정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무슨 K? OK.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 유치권자가 무슨 K 해야? OK 해야. 유치권은 일단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유치라는 게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점유.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된다. 자, 7번 갑니다. 그럼 틀린 거는 4번인데 그지?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그거 여러분 그죠? 1번 갑니다. 1번 중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기 효력이 없어 부동산 경매의 경우 끊고, 경락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유치권자는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고, 근데 단지 인도를 무슨 절? 인도는 다른 말로 빨리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변제라고 청구 못한다. 경락인에게.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무슨 제해라고? 변제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8번. 8번 뭐 틀린 거 1번 너무 쉽네. 부동산은 제외된다. OX, X. 아까 뭐 부동산, 동산 유관. 특히 부동산 유치권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2, 3, 4, 5 맞습니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근데 여러분은 그 5번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더 엄격하게 하면은 요 경매 신청 등 만약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승립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승립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말을 쓰고 다른 말로 압류라는 말로도 쓴다.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 압류 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압류 이후에도 유치권이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하지만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는 것이. 경매 안 되면 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 뭐. 후회라도.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요거.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9번에 4번 가자. 9번에 4번. 틀렸죠. 9번에 4번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의규정. 유치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됐습니까? 유치권은 무슨 담보 물건? 법정 담보이지만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배제 특약 그대로 유효. 배제 특약 그대로 뭐다? 유효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하죠. 유치권은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 채권이 발생하면 바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OX, X.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 그 다음에 10번 잘못된 거. 1번 전부 갚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얼마 아직 못 받아도 1원 못 받아도 전부 이걸 무슨 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과실이 생겨나면은 그 과실을 자기껏 먼저 까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기껏 먼저 까니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자기가 먼저 변제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아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먼저 까나간다. 까나가는 순서. 까나가는 거 비리원, 비용, 이자, 원본 이런 순으로 까나간다고. 그럼 뭐 아까 유치권자가 그럼 자기 지금 돈 받을 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억 받을 거인데 막 1억에 과실이 생겨나면 제일 좋지만 1억 받을 거 있는데 300만이 만약에 과실이 생겨났다. 그럼 자기 거 먼저 까잖아요. 그럼 뭐부터 까나가냐 이 말이지. 아까 뭐 비용, 원본, 아니 비용, 이자, 원본 무슨 원? 그렇지. 그걸 충당 순서다 이런데 그걸 법정 충당 순서라고 해. 무슨 충당 순서? 법정 충당. 요거는 또 충당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기들끼리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뭐? 비리원, 비용, 이자, 원본 이런 순으로 깐다.
이런 수준으로 깐단 말이에요, 원래. 예? 그냥 뭐 참고하고. 그 다음에 뭐 4번 아까 유치권자는 경매할 권리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근데 무슨 변제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 환가. 그 다음 5번은 뭐 가리변제 충당. 무슨 변제 충당? 가리변제.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그치? 그 다음에 뭐 11번 여러분 그 11번에 일단은 틀린 거는 3번이다. 환가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OX, X.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요거 이제 잘 내는데 임대차에서 그죠? 보증금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청권, 구성물 매수청권, 요거 나오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만? 동시행만. 예.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매매대금, 물품대금, 토지대금 이런 하면은 이것도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유치권 없다. 근데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물건 하자로 인한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그럼 저번에 개가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물었다. 개 잡아놨다. 개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무슨 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무슨 건 된다? 유치권 된다.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대차에서 비용이 들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6월. 그지? 요거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요 임대차,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요거 비용 상한 청구는 있지만, 불법 점유 중에는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요거 같이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1번은 근데 만약에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하더라도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인데,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하더라도 비용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비용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 폭약으로 본다 하는 약정 넣자. 원상복구, 원상회복 하면 비용 들어가도 끝나고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게 1번. 종료시에 끊고 원상복구하여 명대적으로 약정한 경우, 그게 핵심 단어지. 그럼 비용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비용에 대해서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1번.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순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런 순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이건 뭐고?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 물건으로부터 이렇게 그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손해배상하면은 유치권 된다. 다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하면 무슨 건? 유치권.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다? 물건 하면은 물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건? 유치권. 근데 약속을 안 지켜서 이거는 이게 채권이 물건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뭐를 안 지켜가지고 약속, 이런 경우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그거 2번.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못한 것을 이유로. 그럼 누가 약속한, 원래는 임대인은 누구한테 쓰게 해줘야지? 임차인. 근데 누가 약속 못 지켰네? 임대인.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짱 중요 2번. 어쨌든 채권이 물건으로 발생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물건으로 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임대인이 순수하게 임대인이 못 지켜가지고 약속 못 지켜. 조심해야 된다. 이걸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인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래서 3번은 틀리고 4번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1번, 2번, 4번, 5번은 맞잖아. 그지? 됐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경락인 하면은 돈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돈 갚아라 안 되노?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자는 주어 경락인에 대하여 변제가 있을 때 그 인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거절할 수 있고 변제하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그 다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 그 먼저 변제에 까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까나가는 수는 비리원. 무슨 원? 비리원. 비용, 이자, 원본 이런 순으로 까나간다 원래. 그 다음 12번 갑니다. 짱 중요. 다 짱 중요. 12번. 자, 타당한 것이니까 다 봐야 된다. 유치권은 채권 성립과 동시에 OX, X, 되라. 변제기. 배운 거 가지고 자꾸 해야 된다는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무슨 기? 변제기. 그 다음 2번 유치권 허여. 유치권 허여 하면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인정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이거 뭐한다? 소멸한다. 하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요? 허여.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 그럼 3번 부동산 유치권은 주어 끊고 등기하지 않으면 없다가 아니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3번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없이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무슨 대한 경우? 임대.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과실이 발생했단 말이니 그런 경우는 그거 자기 충당한다 못한다? 못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소유자한테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 왜? 정상 비정상? 비정상으로 승낙 없이 임대해가지고 차임을 과실이란다. 과실이 발생한 경우는 자격이 채권에 충당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치권 동시에 목적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도 시계 수립에 대한 채권 계속 소멸시효 뭐한다? 빨리 진행한다. 뭐한다? 진행.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하면 아까 법원의 절차. 자 13번 갑니다. 유치권 옳지 않는 거. 자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자 아까 했죠.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한꺼번에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채권이라야 임차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왜? 돈을 맡겨놓은 것이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말이지. 뭐 맡겨놓은 거? 돈 맡겨놓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됐습니까? 일단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근데 만약에 몇 년 안에 회복하면은 1년 안에 회복하면 처음부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거기에 침탈당하면은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틀린 거 몇 번? 2번. 일단 회복이 확정이 안 됐던 점유를 뭐 소를 제기했든 어떻게 했든 됐습니까? 점유를 무슨 실, 상실 하면 돌려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4번 무슨기, 변제기, 승립요건. 5번 과실이 만약에 생겨나면 자기 채권 먼저 까나갈 수 있다. 비리위원. 그래서 아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여러분 14번 갑니다. 유치권 행사하기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 여러분 아까 보증금 권리금 됐습니까? 보증금 권리금 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 다음 리얼은 무슨 회복약정? 원상회복약정 하면 필요비 유익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거 필요비 상한 채무는 일단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필요비를 계속 안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여전히 무슨 건도 된다? 유치권. 필요비도 무슨 건? 유치권. 유치권 발생 전에 다시 손해배상 무슨 건 된다? 유치권. 일단 필요비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필요비 유치권,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필요비 계속 또 안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 그 유치권에 대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지? 무슨 건 된다?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 되는 거 어느 거? 디귿. 조심해야 됩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빨리. 유치권. 근데 그 유치권 필요비 계속 안 주는 것에 대한 무슨 유치권으로 인한 발생하는 무슨 배상도 손해배상도 무슨 건? 유치권. 자, 그 다음 심화사례 갑니다. 잠깐 쉬었다.